기업이 수익을 얻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수익은 먹는데 잘못은 사람이 안 했다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인공지능 과징금 얘기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재미나게도 구조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A라는 투자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의 매매 동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주가가 오르더라 라는 방식을 학습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도록 하는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A 투자 기업한테 과징금을 100억 원가량을 이번에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고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탑 수준의 과징금이 이번에 최초로 나간 거고, 세계적으로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투자함을 통해서 과징금이 나갈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는 게 지금 한국이 과감히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사례예요. 근데 이게 옳다 그르다 이전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인공지능은 자신이 투자하는데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극대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뭐를 분석을 했냐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매매 체결되는 가격, 즉 현재가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 위아래로 매도하려는 가격과 매수하려는 가격이 쭉 존재하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도 설명을 하자면, 내가 11,000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9,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둘을 강제로 체결시키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한단 말이에요. 나는 11,000원에 팔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나는 9,000원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체결되는 가격이 현재가인 거. 10,000원에 서로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만나야 그게 현재가가 되는 거야. 현재 가격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가격이 변하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알고리즘을 100%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학습을 하다 보니까 봐봐요. 매수 가격에다가 갑자기 현재 체결되는 주식 물량의 10배 되는 정도의 물량을 체결되지는 않는 매수 가격에다가 걸어놨다가 취소하고 걸어놨다가 취소되고, 그런 사례에서는 주식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걸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럼 실천을 해야죠. 저 밑에 있는 매수 가격에다가 지금 현재 체결되고 있는 수량의 10배 되는 수량을 걸었다가 취소했다 하면서 자기는 그 위에 현재 가격에서 원래 살려던 수량을 사놓고 밑에다가 계속 진짜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매수 가격에다가 걸었다 취소했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학습을 했으니까. 정의에 뭘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올라. 이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대로, 야, 밑에다가 매수 가격을 허수로 계속 체결했다 취소하는데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오르더라? 라고 학습을 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습한 대로. 결국에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 세월 동안 갖춰져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규칙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미션. 자, 이 인공지능은 뭐예요? 이 투자사의 인공지능은 나의 투자 수익을 최대화하라라는 미션을 받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의 정보에서 규칙을 분석해 보니까 매수 체결이 계속해서 밑에 상당량이 있으면 그 가격이 올라. 근데 내가 그러면 그 매물을 만들면 되잖아. 매수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매수 내놓고 자기는 위에다가 매수를 걸어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매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애플이님, 그거 사람이 하면 형량이 좀 센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형량이 실제로 센 거예요. 왜? 이거 사람이 했다라고 치면 시세조정행위예요. 허위 매물을 통한 시세조정행위입니다. 부동산이든 금융시장이든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창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명확한 행위잖아요. 사람이 했다면. 그죠? 근데 이거를 얘는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지난 시간 동안 쌓여있는 정보를 보니까 밑에 얘는 허위다 아니다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얘는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말하는 거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벌어진 일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인공지능은 고의성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철학적인 논제를 떠나서 얘는 지난 규칙성을 토대로 투자 수익을 발휘하는 학습한 존재일 뿐이에요. 존재도 떠나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은
얘가 이렇게 학습할 거라고 예상을 전부 다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안 만들었겠죠. 그렇게 매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지. 허위 매물을 밑에 쌓고 위에서 너는 매수한 다음에 기다려라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겠죠. 그쵸? 이걸 제작한 사람도 이런 허위 매물을 만들고 네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라고 고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진짜 누구 편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라는 상황을 사실 이게 알파고로 유명해지기 이전부터 원래 투자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매매는 원래 많았어요. 프로그램을 통한 매매는 원래 많았고 다만 차이점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투자하는 사람이 이런 규칙성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벌겠다라고 만드는 게 지난 시간 동안의 프로그램이라면 이 경우에는 자기가 학습한 다음에 네가 그 규칙대로 네가 알아서 해서 돈을 벌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이 인공지능이 분명 사람으로 치면은 시세 조종 행위를 한 거예요. 시세 조종. 근데 고의성이 결여됐죠. 법적으로 고의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일단 얘한테는 프로그램한테도 뭐라 할 수 없지만 이걸 만든 사람한테도 고의성은 결여돼 있어요. 명백해요. 그거는 뭐 피해갔다 뭐라고 할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죄가 없냐? 자,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해봅시다. 투자 시장에서의 소비자는 누구예요? 투자자잖아요. 상대가 인공지능이든 아니든 여태까지의 시장에서는 야 저게 장 마감쯤 좀 해가지고 특정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매수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시일을 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매집하려고 하고 있는 뭐 기관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 블록딜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수 물량을 얼마 정도에 맞춰서 살려고. 근데 장이 끝나갈 때쯤 되면 안 사고 끝낼 순 없으니까 일정 수준의 물량은 계속해서 위로 걸면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경험상으로 학습을 해서 야 저게 맞아. 저 가격대 살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진심으로 저 기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였지? 오케이 그럼 내가 좀 사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히 100% 제가 맞게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약해서 이해가실 수 있도록 시장이 왜 그렇게 굴러갔고 얘는 왜 그렇게 학습했고 왜 그렇게 진행됐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인공지능은 그런 거를 알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규칙성이 부여되면 오르니까.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가 인공지능이든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고의성이 있든 없든 알게 뭐예요. 자기는 그걸 믿고 거래했거나 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 주안점은 A 투자사의 이 인공지능은 자신의 투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체결될 필요가 없는 것을 계속 샀다 취소했다를 했다라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게 허위 매물을 걸었다 취소했다 한 행위로 보이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얘가 인공지능이든 아니든 무슨 이건 인공지능 매물입니다라고 배지라도 걸고 한 게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알아줘 가면서 아유 인공지능이 그랬으면 괜찮아 아유 우쭈쭈 귀엽네 이렇게 해줘요? 아니잖아요. 자기 돈 걸렸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소비자 피해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속았다 라는 거 상황에 몰리면 그건 무조건 피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금융시장이나 투자시장에서의 교란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딱 하려고 보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A 투자사한테 사람이었으면 걸렸을 법을 그건 주지 못하고 그냥 자본시장법상 178조 2항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가지고 1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안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번에. 사람이었으면 이제 이거보다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고의성 입증을 못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질서를 너희 회사가 교란했다라는 걸로 이 A 투자 회사 자체에다가 과징금을 먹이는 형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고민점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 영화나 영화에서 가끔 인공지능이 적으로 나오는 경우에 그런 너무 좀 고루하지만 로봇이 악당이 되는 경우의 수중에 저런 게 있잖아요. 자연을 위하라라는 명령을 내려놨더니 자연을 위하려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 로봇이 됐다. 뭐 이런 만화 영화나 이런 데서 종종 등장하는 악인이 되는 수순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얘는 어떤 선악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규칙성을 발견해서 행동을 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지 못해서 그런데 인공지능이니까
지금의 기존 법안대로면 잘못을 따지지 못해와 하지만 분명 피해는 발생해 저렇게 가만히 두면 이라는 것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지난 한 3년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었거든요. 닥터 에친이 고의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고의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조절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다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험 관리라는 측면이 상당히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과징금을 맞지 않거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인공지능이 규칙성을 찾아내고 행동하기 전에 사람이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체크를 해서 야 잠깐만, 야 이거는, 왜냐면은 그 인공지능이 찾아낼 규칙성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잖아요. 미리부터 알 거면 그냥 그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성대로 행동하는 게 옳은지를 사람이 체크하는 일이 무조건 좀 부여되지 않을까. 즉 인공지능이 무조건적으로 사람의 일을 뺏을 수 없다, 또는 뺐더라도 그걸 관리하는 직급은 무조건 필요해진다. 실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무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과 그 매매했을 때 위험성 같은 경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여론이나 이런 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체크를 하면 더블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게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돌아가면은 인공지능이 돌아간 거지, 그 사람 써야 되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과징금을 때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사람이 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잘못이면 기계가 해도 누군가는 책임져야지, 회사가 책임을 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되면 이 인공지능의 행위에 대해서 혹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무조건 다 막을 수 있진 않겠지만 행동을 체크하는 사람의 비중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거랑, 여기서 핵심은 지금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첫 번째 핵심은. 근데 두 번째 핵심은 인공지능은 책임 능력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고의를 가질 수 있는, 고의라는 게 뭐,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인데 인공지능은 의도를 가질 수 없어. 사람이 준 목표만 있을 뿐이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인 자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괴리가 생긴 게 현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저는 지금 예제를 금융시장의 실제 사례로 들고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게, 예전에는 법적으로도 모르겠으니까 손 놨었어요. 법적으로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건 분명 이 상품으로 어쨌든 수익을 얻는 주체는 있잖아요. 기업이 수익을 얻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수익은 먹는데 잘못은 사람이 안 했다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왜냐면은 법률상 인공지능은 애매한 범주에 있으니까. 지금 다들 그런 식인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기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야기는 금융시장에서 시작됐지만 충분히 그게 논의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길 가다가 인공지능한테 치였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고의성이 없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주안점은 자율주행차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이 작동하는데 그 누구도 책임이 진짜로 없는가 라는 얘기가 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좀 밸런스를 잡자면, 자율주행차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그 연구하신 분들한테 맥 빠진 소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막 비닐봉다리까지 뒤집어 쓰고 뛰어들었는데 자율주행차가 그걸 쳤을 때 자율주행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은 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사가 오히려 인공지능임을 이용해서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체크돼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점까지 이제 이야기가 진척될 수 있어서, 이 AI 과징금, 인공지능 과징금이라는 게 되게 특이하게도 금융시장에서 먼저 벌어진 일이지만, 이 인공지능을 운영한 회사에 과징금을 매긴 또 다른 사례로 굉장히 알아두시면 좋다 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